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요, 자,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하게 될, 자, 수학 후에 관련된, 자,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자, 주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미분, 세 번째가 적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자, 미분과 관련된 내용을, 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자, 준비되어 있느냐? 미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자, 바로 여러분들 미분 계수입니다. 미분 계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자, 평균 변화율의 개념서부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자, 여러분들 y는 자, fx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 값이 a고요. 자, 이때 x 값이 b라고 한번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가 a일 때 함수 값이 뭐냐면요. 자, fa고요. 자, 그리고 b일 때 함수 값을 fb라고 이렇게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를 보고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증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까지 갔죠? 자, 그러면 b에서 a를 빼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y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 fa에서 fb까지 변했어요. 자, 그러면 자, fb에서 fa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갖다가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해갈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했었을 텐데요. 그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나타낼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자,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의 1차 함수의 x의 개수가 바로 뭐였습니까? 기울기였죠? 이때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죠? 자, 이게 그 중학교 때는 그 기울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지만,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그 2학년에서 자, 공부할 때는, 이것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자, 표현이 됩니다. 내는 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서 b 빼기 a분의 자, fb-fa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등에서만 쓰는 그런 표현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b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 이 간격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점점 좁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격을 우리가 좁혔을 때 이 좁은 이 간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렇게 데이터 x로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x 좌표가 a라고 하고 요 간격이 즉 델타 x가 요 간격의 크기가 델타 x라고 한다면 요때 요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면은 a 플러스 자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대입하면 f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fa 플러스 델타 x가 되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갔죠. 그럼 요거에서 이걸 빼줘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델타 x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함수값 같은 경우, 즉 y값 같은 경우는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에서 f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했기 때문에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이렇게 빼서 구할 수 있겠죠. 역시 같은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를 쓰지 않고요. 자, 델타 x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자, 그런 표현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평균 변화율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 두 점을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 즉 a, fa와요. 자, b, fb를 연결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문제로 갑니다. 자,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 대해서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자,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자, 그러면 자, 3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3 대입한 f3 값에서 f1 값을 빼주면 될 텐데, 자, 3을 대입하면 3, 3은 9에다가 2, 3은 6에다가 3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18이 되죠. 자, 그러면 18 빼기. 자, 1을 대입합니다. 자, F1.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자, 6이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죠? 자, 그럼 얼마? 평균 변화율은, 자,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요. 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단원의 제목 자체가 미분계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고 미분계수라고 하는지, 자, 그 미분계수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여러분들 왜 배웠을까요? 자, 이 미분계수를 배우기 위해서 자, 공부를 한 거겠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 내용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y는 fx라는, 자, 이런 함수가 있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을 텐데요. 자, 요 간격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델타, 자,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x 좌표는, 자,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의 함수 값은 a를 대입하면 fa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하게 되면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부터 x가 a 플러스 델타 x까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델타 x분의 요거에서 요거 fa에서 f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했으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했을 때에 자, 뭐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인데요.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 델타 x를요, 점점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델타 x를 점점 작게 하게 되면요, 요 x 값이 점점 요 a 쪽으로 가까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점을 여기 정도에 잡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자, 바로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평균 변화율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 점을 갖다가 점점 어떻게 하냐면은 자, A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델타 X가 점점 A 쪽으로 가까이 온다면요. 이 델타 X가 점점 간격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는 거죠. 즉, 델타 X가 0으로 갈 때에 극한 값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요, 요 점이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나중에 그 델타 X가 거의 0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A는 여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A에서부터 뭐 A는 아니니까요, 극한이. 그죠? 네.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요 X 값이 A는 아니지만 A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나중에 거의 뭐 두 점이 거의 일치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x가 a일 때에 자, 접선에 뭐가 됩니까? 접선에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이야기는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그 극한 값을 구하게 되면요. 자, 극한 값을 구하게 되면 이 y는 fx라는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뭐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f 프라임 a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fx의 a에서의 자, 미분 계수라고 자,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f 프라임 a는요, 자, x가 a일 때에 이 fx의 자, 미분 계수, 미분 계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이 미분 계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자,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델타 x를 써서 나타냈는데요. 이 델타 x를 갖다가 자, 뭐로 바꿀 수 있다? 이 델타 x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는 델타 x가 아니죠. 자, a죠. 이 델타 x를 갖다가 뭐로 바꿀 수도 있느냐면은 h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x 대신에 자, h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역시 뭐다? f 프라임 a, 즉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법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법이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세 번째 있는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선생님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요때 x 값을 a라고 하고, 요때 x 값을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fa고요. x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fx일 거예요. 자, 이모의 x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평균나와의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a. a에서부터 x까지 변해갔으니까 x 값이 x에서 a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때 함수 값은 fa에서 fx까지 갔으니까 fx에서 fa를 빼주면 자, 이게 평균나와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의 여러분들,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x가 어디로 가면 되죠? x가 점점 a 쪽으로 다가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 프라임 a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법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출제되는 것도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다 출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표현 문제 들어갑니다. 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x가 1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즉, f'1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현법에. 그런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첫 번째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여러분들 뭡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어떻게 돼요? 델타 x분의 자,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였죠. 이게 바로 f 프라임 a, 즉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자, 지금 이거는 자, 뭐일 때 a가 뭐일 때입니까? a가 1일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즉 이 값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먼저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델타 x는 그냥 써주시고요. 자, 1 플러스 델타 x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자,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플러스는요, 자, 1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자, 2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자, 2 델타 x가 몇 개 있느냐면, 자, 4개가, 델타 x가 4개가 있네요. 자, 4 델타 x 플러스, 이렇게 하면 3이고 또 3이 있으니까 6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6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약분 되고요. 자, 델타 x로 나눠버리면은 델타 x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러면 델타 x가 마지막으로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바로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을 취해보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0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 즉 1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다? 4라는 거.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예를 통해서 자,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